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제가 하고 싶다고 막 졸랐어요. 김 대표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왜 이렇게나 복이 많지? 오늘 너무 기분 좋은 날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야기할 게 좀 많아요. 네. 예. 근데 오늘 아침에 시사저널에 네. 되게 괜찮은 기사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이런 괜찮은 기사가 송기인 신부를 만났단 말이야? 이러면서 네, 네. 쭉 봤는데 예. 이름이 강찬호 기자님이시더라고요. 예, 제가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 기사 문다혜 별장하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주도에. 네, 네, 네. 그 기사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저녁에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요. 지금 그 많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한 게 어떻게 신부가 그 딴 사람도 아니고 또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한테 그것도 굉장히 시장 실제 그쵸. 가격보다 훨씬 낮은 싸게. 가격에 이렇게 별장을 팔 수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제 가장 큰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궁금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취재를 여기저기 해봤어요. 그랬는데 네. 결국은 딱 한 군데로 모이더라고요. 결국은 원래 집주인이었던 송기인 이 신부님을 뵙지 않고서는 의문이 풀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쉽게 만나줬어요? 이게 좀 사실 뭐 기자들 세계에서는 좀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인데 어떤 거냐면 어떨 때는 그냥 부딪혀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돌고 도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송기인 신부가 밀양에 사시기 때문에 가기도 어렵고 또 워낙 연로하신 분이에요. 86세. 그쵸. 자, 그리고 부산민주화운동 대부 이러니까 접근이 좀 사실 쉬운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먼저 관련 기관부터 훑습니다. 관련 기관은 어디냐. 일단 부산교구죠. 부산교구가 송기인 신부가 소속된 교구예요. 네. 천주교회 부산교구에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송기인 신부 재산 내역이라든가 교구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 거기에 이제 의문들은 조금 푼 게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의문은 오히려 남게 됩니다. 또 한 군데가 바로 문다혜 씨의 그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제주도 한림읍 읍사무소에 이제 또 연락을 합니다. 왜냐? 지금 그 친문 뭐 이런 조국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별장 아니다. 별장 아니고 공유 숙박업소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왜 이걸 별장이냐 이렇게 호화판으로 몰아가냐 뭐 이건데요. 그럼 공유 숙박업소로 일반 주택이 운영될 경우에는 농어촌 민박업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에어비앤비 이런 거요. 그쵸. 그러니까 어디 이제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 농어촌 민박업으로 그 신고를 해야 이게 그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숙박업소 형태도 있는데요. 일반 주택의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농어촌 숙박업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나머지는 본격적인 프로 같은 거예요. 뭐 일반 숙박업 이런 건 뭐 여관, 모텔 뭐 이런 거잖아요. 도시에서 하는 에어비앤비도?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하는 에어비앤비도 결국 민박이잖아요. 결국 민박이기 때문에 민박업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저런 개인 주택이 공유 숙박업을 하면 거의 예외 없이 농어촌 민박업으로 등록합니다. 그럼 다른 뭐 거가 혜택 있나요? 혜택이 아니라 일단 우선 저거 영업이기 때문에 세금을 추적하려면은 당연히 관에 신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자를 내야 된다는 사업을 얘기죠? 하는데 신고하지 않은 사업은 저렇게 돈이 들어오는 사업은 신고 안 한다는 건 탈세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요건은 뭐냐. 신고도 해야 되고 집주인이 거기 살아야 돼요. 살면서 그래서 지금 사실 에어비앤비 하는 분들이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자기는 사실상 안 살고 뭐 따로 가외로 갖고 있는 집을 지금 계속 돌린다든지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이구나. 그런 거야. 관에서 다 거기 찾아다니면서 여기 살지도 않는데 왜 농어촌 민박업 등록했냐 문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집의 경우 농어촌 민박업으로 일단 등록을 했느냐부터 봐야죠. 그럼 근데 안 살잖아요. 안 했어요. 제가 거기 직접 한림읍의 재산과 담당 거기 뭐 산업과인가요? 하여간 해당 부처가 있습니다. 직접 내려가셨어요? 아니죠. 그건 전화로 그런 것까지 어떻게 내려갑니까? 그래서 전화했더니 그 직원 대고 물어보니까 등록한 적이 전혀 없다. 그래서 과거에 혹시 등록을 했는데 철회한 것이냐 했더니 그런 기록 자체가 없다. 여기 대장이 2006년부터 존재하는데 2006년 이래 그 집에 신고를 숙박업 신고, 민박업 신고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저기 누가 막 주민이 뭐 주민등록상 저기 거주자로 등록한 사람도 없나요? 아니 저것은 그러니까 뭐 그거를
집에 누가 거주한다 등록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집 주인이 민박업, 에어비앤비 같은 걸 하게 되면 그 읍사무소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집은 저 농어촌 숙박업소다라고 관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집은 그런 등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2006년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송기인 신부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쵸. 문재인 지금 문다혜 씨하고 관계가 없어요. 없죠. 문다혜 씨는 저 집을 2022년 7월 2년 전에 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등록이 된 것만 보면 되는데 그쵸. 한 번도 등록이 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것은 지금 에어비앤비로 쓰면 안 돼요. 아, 그러네요. 그런데다가 둘째,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건 조국 같은 사람들이 네. 지금 숙박업소로 공유 숙박업소로 쓰고 있는데 무슨 별장이냐 했는데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등록도 안 하고 쓰고 있다면 딴 사람도 아니고 그러네요. 바로 전직 대통령 딸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민주당은 또 그리고 또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는 그렇죠. 지금 그리고 뭐 거기에 등록까지 돼 있다고 덧붙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지금 그 완전 이중으로 거짓말한 거죠. 그쵸. 그래서 저거는 분명히 해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 아시다시피 어느 유튜버가 이 문다혜 별장이라고 해서 보도된 직후에 그 집을 찾아갔더니 누가 나오길래 여기 사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다. 여기 저 숙박 예약해가지고 이용하는 투숙객이다. 현장에서 딱 걸린 거군요. 현장 걸린 거죠.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25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셨죠? 네. 만약에 그때 등록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그건 불법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돼요. 저것이 왜 등록이 안 됐는데도 친문 인사 조국 근데 같이 그거에 대해서 읍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건 모르죠. 읍은 그러니까 우선 저 집이 문다혜라는 뭐 전 대통령 딸 집이다. 그런 건 그 읍사무소는 신경 안 써요. 단지 등록이 읍사무소는 됐냐 안 됐냐. 그 집이 있는데 그거 우리 사무소 관할인데 여기에 등록이 됐느냐 안 되냐만 확인해 주는 거예요. 뭐 그 이상은 할 게 없죠. 네. 제일 중요한 건 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실제로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저 집은 공유 숙박업소로 쓸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자, 첫 번째 그건 확인했는데요. 두 번째 저 집이 그러면 송기인 신부 것이었는데 이 송기인 신부는 내 땅은 전부 교구 거라고 했어요. 그 신동아 인터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009년 인터뷰죠. 그러니까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산교육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산교구가 직접 그 재산 관리 책임자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 밀양이나 양산에도 땅이 있는데 네. 그거는 교구랑 관련이 있다. 그거는 농지 기증받는 과정에서 송기인 신부 명의로 한 그런 부분이 있다. 네. 하나 제주 주택은 저희 교구랑 전혀 관련이 없다. 교구의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묻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송기인 신부 그 인터뷰하신 내용 보니까 기부를 받았다,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이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결국 제가 송기인 신부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아니 땅이 전부 교구 거라 그랬는데 적어도 지금 그 제주 주택은 교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신부님 말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라는 질문이죠. 근데 제가 그 질문을 좀 완곡하게 했죠. 제주 주택은 좀 소유권이 했더니 그거는 내 거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그거는 내 2009년에 개인 소유지. 거짓말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이제 그분 입장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땅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은 다 교구 건데 그거 하나는 내 건데 내가 그냥 퉁쳐서 얘기했어 뭐 하면 이런 식의 해명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러나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주택이기 때문에 사실 뭐 왜 거짓말했냐 그러면 사실 할 말도 없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개인 소유라는 걸 본인이 확인했어요. 그건 교국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질문이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아니 어떻게 신부가 우선 무슨 돈이 있어서 또 집을 개인적으로 샀냐? 소유를 하느냐? 88년도에 지금 산 거로 돼 있고 93년도에 집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집을 산 게 아니고 땅을 사서 집을 올린 거구나. 지금 저 거기에 대한 그 땅 거기 이제 그 뭐라 그러나요? 하여간 그 등기라든가 또 띄워본 사람들 얘기는 88년에 구입한 걸로 돼 있고 땅을 사서 93년도에 저렇게 필로티 공법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저 집 양식을 보면 90년대 유행한 그런 집 양식이죠. 그래서 제가 물었죠. 신부가 무슨 돈으로 또 무슨 경위로 저렇게 개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겁니까? 했더니 그런 정도는 쉽게 말하면 돈이 어느 정도 있었길래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는 내가 마련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둘째는 뭐냐면 내 개인적인 후원자들이 도움을 줘서 했다 이거예요. 요 표현이 근데 중요하다고 보는데 개인적인 후원자예요. 왜냐면 송기인 신부가 보니까 모금을 잘해요. 그래서 밀양하고 양산에 모금 원래 신부들 하시는 일이 모금이에요. 그쵸. 왜냐면 목사님 신부님 다 교회하고
그 성당에서 미사와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사실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헌금. 헌금 하시는 거잖아요. 아 그래야지 교회나 성당도 돌아가지. 그러니까 와서 내냐 가서 받냐 엄밀히 말하면 목사님이나 신부님 제일 핵심적인 그 업무 내용이 11조 헌금 또는 뭐 모금, 예? 교회에 바치는 거,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송기인 신부가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산하고 밀양에 땅을 많이 모금을 네. 돈이나 땅을 많이 모금 받아서 그 땅도 기부받은 거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만 근데 이제 거기 그 땅의 그런 성격이 농지다 보니까 재단법인 부산교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데 농지를 이제 사고 팔고 기부받고 이런 거는요. 같은 농민끼리 하는 게 원칙인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농사 짓는 사람이 네. 경자 유전 네. 우리 헌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 짓는 또는 농지 원부가 그쵸, 있는 사람이 농지를 이렇게 또 기부도 받고 뭐 살 수도 있고 그런데요. 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송기인 신부가 양산하고 밀양은 교구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명의도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예, 그냥 신부 저 농민들이 땅 기부하면서 성당이 아니고 성당에서 일하는 우리가 믿을 만한 친한 신부님 이름으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구에서도 양산과 밀양 땅은 우리 교구와 관련 있는 땅이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네. 제주는 완전히 송기인 신부가 개인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이제 모금을 받아 했다는데 네.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앞으로 더 규명돼야 됩니다. 좀 그 누구한테 받았냐? 저도 그 개인 후원자가 누굴까? 그거는 이제 그 인터뷰에서 안 밝혔는데요. 하여간 개인적인 후원자가 있어서 내가 개인 재산으로 마련을 했다. 그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다. 자, 요게 포인트예요. 우리 저 근데 시청자 그게 여러분. 네. 88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93년? 88년에 땅을 마련했고 93년에 집을 올린 거죠. 근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큰 돈이었을 텐데. 그 88년도에 지금보다는 제주 땅이 쌌겠죠. 그리고 또 제주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 붐이 분 거는 2000년대 이후기 때문에 그때는 뭐 상대적으로 쌌겠지만 네. 그래도 네. 바로 바닷가고 정말 목 좋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만만한 그런 집값은 아니었다. 땅값은 아니었다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개인적인 후원자의 도움으로 샀고 집을 올렸고 이후에 그 집을 쭉 문재인 가족이 여러 번 많이 이용했다. 그걸 인정해요. 네. 그리고 다른 신부들도 이용을 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의 용도를 송기인 신부가 2005년 과거사 위원장을 맡았을 때 재산 공개를 하면 용도를 써야 되는데 용도를 피정과 학예 수련회. 맞아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피정과 학예 수련회라는 게 이게 사실 천주교 용도예요. 피정이라는 게 이제 조용한 곳 가서 기도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 느낌은 뭐냐면 이거 천주교 용도라고 해놨는데 정작 개인적으로 그냥 뭐 레저로 쓴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물었는데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나요? 부산교구도 그래요. 이거 피정 학예 수련회 이것도 우리랑 관계가 없다고 해요. 여기에 대한 송기인 신부의 답은 한마디로 신부들이 많이 와서 이용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갑수 주교라고 또 주교님이 있었는데 그 주교님이 특히 이 집을 좋아해서 그 집에 그림도 2개 큰 거 마련해서 건 것도 그분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하나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을 하는데 그 주교님한테 내가 급할 때 땅값을 내야 되는데 돈이 좀 안 됐을 때 그분한테 아이고 주교님 좀 어렵습니다 하면은 주교가 돈을 줘서 그걸로 땅 사는데 썼다는데 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제주 별장이 몇몇 복수의 후원자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쵸. 그래서 그 이갑수 주교도 이제 네. 그 중에 하나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갑수 주교가 많이 썼는데 네. 이갑수 주교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2가지 이유로 이제 이 집을 30여 년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이 신부 개인 재산은 원래 교구에 기증하는 게 되는 거죠. 예. 맞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좀 씩 웃는 표정으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도 지금 평생 이렇게 후원받고 도움받은 분이 많이 있는데 사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팔아갖고 절반은 날 도와준 분들한테 사례를 했다. 어떻게 돈을 줬다는 얘기라고 봐야죠. 네. 근데 아마 지금까지 모금한 게 아마 그 1억 8천만 원 정도인데 절반이라면은 그것보다는 많겠죠. 근데 어쨌든 그쵸. 그런 분들한테 줬다는 거고 나머지 1억 8천은 본인이 갖고 있대요. 그럼 그건 어디다가 하냐? 그랬더니 그거는 뭔가 좋은 일, 뭔가 종교적으로 좋은 일을 쓰려고 계획은 하는데 잘 될 수 있을지 점점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쨌든 지금 자기 손에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왜 이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독 우리 문재인 대통령 딸한테 팔았느냐? 요게 이제 또 하나 포인트잖아요. 그거는 저기서도 약간 저도 좀 놀랐는데 그 문재인 전 가족이 그 집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왜? 그 집 와서 놀고 지내는 게 되게 좋다는 거지. 그래서 그 집에 많이 피정을 왔나? 뭐 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건 스쿠버 다이빙을 했대요. 스쿠버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물 깊은 곳에서 명상을 했나요? 그러니까요. 물속에서 피정을 하나. 물고기와 함께. 근데 그것도 네 가족이 같이 했대요. 가족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부인, 아들, 딸. 네. 넷이 같이 이렇게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게 그분 표현이 그래요.
너무 보기가 좋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보기 좋나 싶어요. 바닷물이 그런데 많이 넘쳤겠는데. 네, 그래가지고 바닷물로 여러분 참 역시 재치가 넘치십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이 집을 정말 제대로 효과적으로 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다. 그렇게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집을 너무 좋아하고 즐기니까 이 집의 활용도는 저 사람들이 최고다. 네. 그러던 중 그 사람들이 집을 원한다. 사고 싶다. 갖고 싶다. 어. 그래서 그게 2년 전인 모양이죠. 네. 그래서 난 이용할 만큼 이용했으니까 그래라. 그래서 이것을 누구한테 또 이제 일을 시키냐면 법무법인 부산. 이게 뭐냐면 바로 노무현 변호사, 문재인 변호사. 과거 이 사람들이 네, 의기투합해서 부산에서 변호사 활동할 때 일했던 로펌이 바로 법무법인 부산. 그러니까 지금 그 변호인에 나왔던 그 로펌이군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친노와 친문의 원천 그 어떤 발생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 예, 그런데요. 친노 친문의 아주 그야말로 어떤 탄생지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지금도 정모 변호사가 일을 하고 있고 네. 그 정모 변호사 아마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 누군지 아마 아실 겁니다. 정모 변호사가 누군지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척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완전히 네. 그분한테 시켰대요. 근데 가격을 공시지가로 시켰다는 거야. 어이 정 변호사 저 이번에 제주 집을 넘겨야 되겠으니까 가격은 지금 올해 2022년도에 제주도에서 네. 그 해당 주택에 매긴 공시지가 그걸로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공시지가 환산하면 3억 8천만 원. 3억 8천만 원에 문다혜한테 넘겨라. 이런 얘기가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돼 있었을 제 텐데. 생각엔 좀 그렇죠. 오래된 집도 짓고 그다음에 이제 공시지가라는 게 시장 가격보다 낮잖아요. 낮죠. 그런데 지금 현지 부동산 업계를 들어보면 적어도 그거의 2배 반 정도는 된다. 거기다 2022년이면 집값이 한참 올랐을 그럼요.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훨씬 손해 보고 판 그러니까요. 거예요. 헐값에 그러니까요. 판 거야. 2배 반. 그럼요. 네, 2배 세금도 증여세도 공시지가로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갖고 이게 좀 이상한데 하여간 공시지가로 문다희한테 넘겼고 그렇게 되니까 문다희 쪽에서 서너 번 이 송긴 신부 은행 계좌로 돈이 들어와서 그래서 송긴 신부가 저한테 그래요. 기록은 정확하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록은 정확하지. 무슨 얘기냐? 내가 돈 받은 이 내역이 정확하게 이렇게 컨펌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본인이 그거를 일종의 나는 돈 거래를 그래서 전혀 의심받을 일이 없게 했다. 깔끔하게 예, 했다. 뭐 이런 이제 논리를 하시는데 저는 그 자체는 뭐 깔끔할 수 있는데 제일 의심이라기보다 이제 의문이 드는 거는 아니 왜 도대체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헐값을 넘기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또 그래요. 지금 후원한 사람들한테 이제 살해를 하겠다고 하면 아니 후원한 사람들에게 살해를 한다고 하는 목적을 생각해도 가급적 집을 비싸게 팔아서 나눠줘야지. 왜냐면 지금 1억 8천 갖고는 아마 살해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 가격 받고 팔아서 그걸 가지고 후원한 분들한테 나눠주는 게 맞지.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오는 돈을 갖고 했느냐. 이건 정말 좀 해야 되는데 그날 인터뷰 여건상 그 부분까지 제가 다 계속 캐묻지 못하고 또 답변할 분이 그런 답변이 나올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이 저로서도 좀 아쉬운 대목이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결국은 송긴 신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 그렇죠. 멘토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러면 그 집을 판다면은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팔아야지. 딸한테. 굳이 왜 딸한테 파냐. 그러네. 이러니까 이제 어떤 논란이 나오냐면 야, 이거 좀 이상하다.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팔면은 안 되고 그냥 바로 딸로 다이렉트로 갈 이유가 있느냐. 요것도 이제 당연히 문제가 되고. 두 번째. 부동산을 안 끼고 결국은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거기에 그쪽 연관된 법무법인에 직거래 시켰다는 거예요. 그 이것도 무슨 도대체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가? 이런 것도 다 의문거리가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니까 새로운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좌우지간 제일 여기서 의문은 도대체 그 별장을 살 때 돈을 줬다는 그 개인적인 후원자들이 누구인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요게 제일 문제인 겁니다. 요게 제일 문제인 거여서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재인이 문제 그게 제일 문제네요. 네, 이게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거 추가 인터뷰나 취재가 있을 경우 그 개인적인 후원자들이 누구인지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건요. 부산 교구 입장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이제 당연히 송긴 씨한테 이걸 물어봐야죠. 개인 재산이신데 지금 카톨릭 원칙은 개인이
재산 신부는 개인 재산 못 가진다. 그리고 만약에 네. 어떤 사정으로 개인 재산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신부인 아들한테 유산을 유산이 남고 뭐 자동 상속은 그쵸. 신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러네요. 그 재산이 교구로 가진 않아요. 그건 그렇죠. 당연히 법에 따라 아들한테 가는 거죠. 그럼 그 신부는 그렇게 돼서 갖게 된 개인 재산을 교회에 줘야죠. 원래 그런 겁니다. 교구에 증여하는 게 원칙인데 되게 어떻게 하느냐, 돌아가실 때쯤 해가지고 증여를 하든지 아니면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받은 뭐 어디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면 우리 교구에 바치겠다. 그래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게? 교구에 줘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모든 받은 걸 거니까.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송기인 대표한테 물어봐요. 송기인 신부입니다. 죄송합니다. 송기인 신부한테 네. 이거 교구에 증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부산 교구가 저한테 입장을 보내줬어요. 제가 부산 교구 이걸 물어봤습니다. 부산 교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송기인 신부가 개인 재산을 갖고 네. 있다가 부산 교구에 안 주고 좀 개인적으로 처분을 팔아버렸으니까. 했다. 그러면 그 돈을 지금 송기인 신부가 부산 교구에 줬느냐? 제가 만약 송기인 신부 안 만났을 때 얘기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산 교구에서 공문으로 달래요. 그래서 딱 제가 타이핑해서 줬어요. 이메일로. 근데 네. 답변이 며칠 뒤에 왔는데 네. 부산교구 사무처장이니까 제일 높은 분이에요. 네. 그 사무처장 명의로 왔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교구 사제 신부님들이 그 개인 재산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증여하는 교구에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강제나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구에 주셨어야 맞다. 교구에 주신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안 줬잖아. 그리고 지금 심지어 문자해가 그 집을 갖고 갔고 그 돈은 지금 송기인 그쵸. 신부가 교구에 안 줬어요. 요건 못 하겠고.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교구가 이런 뭐 입장을 뺏을 방법은 없지만 이건 아니지 않니? 이건 약간 아니잖아. 이런 거죠. 바로 그거죠. 바람직. 사실 천주교 그 교구 거기 위에 총수면은 굉장히 카톨릭에서 높은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이 정도 언사를 썼다는 거는 그쵸. 말은 점잖지만 그치. 상당히 저는 유감을 표시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송기인 신부한테 그대로 얘기했어요. 부산교구 입장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교구가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할 권리는 전혀 없어. 딱 그러시더라고요.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교구 입장도 이해는 해. 그러나 교구가 그런 요구할 권리는 나한테 전혀 없어. 이거는 내가 처분할 수 있는 문제야. 이렇게. 이게 내가 사유재산은 줄 수 있지만 돈 세탁은 어떻게 할 수 없어. 뭐 이런 건가요? 아니 사유재산도 안 준 거죠. 내가 이거는 사유재산이고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이 사유재산 가지고 뭐 증여해라 말아라. 교부가 나한테 요구할 권리가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한 거야. 아주 단호하게.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데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거는 내가 교부와 관계없이 내 개인적인 후원자들이 나한테 사준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니까 나보고 이거 왜 증여 안 했냐 할 권리 없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신부님을 통한 새로운 돈 세탁 기법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놀라운 게 아니라 너무나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아닌 말로 진짜 내가 아주 친한 신부 통해서 그러니까요. 친한 신부 명의로 저렇게 그 집 사놓고 나중에 신부가 그거를 내 자식한테 그치. 와. 내 자식한테 공시지가로 그러네. 아 그렇죠. 이게 세금이 엄청 세이브되죠. 아니, 계산세랑 세금 하나도 안 넣는 거군요. 증여세랑 계산세 합하면 그러니까. 엄청나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표면적인 건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송기인 신부가 커밍아웃 했어요. 근데 이건 완전히 개인 재산이고 교구와 관계없고 내 맘대로 처분한 거 맞고 팔아가지고 1억 8천원 내가 같이 갖고 있고 1억 8천원 내가 이 집 살 때 도움 줬던 또는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모금할 때 도움 줬던 사람들한테 줬다. 저는 그래서 이 내 개인적인으로 나를 도와준 사람들한테 살해했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양산이나 밀양 땅 같은 거 했을 때 모금한 땅을 분들한테 기부한 사람들 땅이나 돈을 준 사람들한테 이제 살해를 했다. 이거는 공적인 거에 썼다고 볼 수 있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88년도에 그 땅을 살 때 그때 그 땅 살 때 개인적으로 후원한 사람들 한테 이 돈을 줬다면은 그건 뭐냐? 그건 좀 성격이 다르죠. 그건 살해라기보다 그거는 임대한 그냥 거 갚은 갚아준 거지. 거죠. 그건 갚아준 거지. 그래서 이거는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교묘하게 말을 섞어서 어쨌든 후원자들한테 살해했다고 그러는데 명확해야 됩니다. 교구를 위해서 후원한 사람한테 살해했는지, 그치. 나를 개인 위해서. 재산, 그러네요. 제주도 개인 재산을 위해 후원한 사람한테 살해했는지, 전자는 살해가 맞고요. 그쵸. 후자는 살해가 아닙니다. 그거는 돈을 갚은 것에 불과하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들한테 이 집을 다시 돌려준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정식님이 카드깡은 알겠는데 신부깡은 처음 들어본다고. 이건 이제 신조어 나왔네. 그래서 지금 결국 이런 인터뷰나 취재라는 게 이렇습니다. 네. 어떤 의문이 있는데 그 의문의 표면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그쵸. 새로운 의문이 그러니까 원래 모든 답이라는 건 또 다른 질문을 위해 준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하나의 답을 찾았지만 이제 새로운 질문, 좀 더 고차적인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대표님이라든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이 수수께끼 또 풀어갈 이제 상황인 것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아버지 지인 신부가 그렇지. 집을 사서 네. 딸에게 공시지가로 팔았어요. 그렇죠.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간에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 신부님이 끼어 있는 것으로밖에는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분의 논리는 그 문재인 일가 가족이 그 집을 다 좋아해가지고 결국 가족이 좋아하길래 가족에서 집 갖고 싶다고 얘기가 나왔길래 네. 내가 그냥 넘겨주는데 결국 그 아버지가 구체적인 아닌 돈 딸한테? 거래는 다혜한테 하였다 이런 논리. 그러니까 논리가 가족이 좋아해서 가족이 갖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가족이 갖는데 결국 이제 실제로 집을 사는 주체는 가족이 될 수는 네. 없는 거고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게 왜 문재인이 아니고 문다혜였을까? 딸이니까. 또 왜 가격이 지금 시장 거래 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왜 공시지가일까? 요 두 부분이 그리고 세 번째는 후원자들한테 살해했다 그러는데 그 후원자가 누구냐? 밀양이나 양산 등 교구를 위한 후원자였는지 아니면 이 집을 산 이 집에 애초에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집의 실제 주인일 수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그냥 사실 되갚아 준 것인지. 근데 이게 밀양이나 양산 땅을 교구에 후원한 사람들이었으면 저는 신부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밝히셨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 그럴 수 있죠. 그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렇게 퉁쳐가지고 그냥 나한테 후원한 사람 이러면 그거 어떻게 뒤질 거야, 그거를.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 그레이존 갖고서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뭐가 되는 거지 그레이존을 가지고서는 어떤 진실들이 거기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네. 보니까 문다혜가 그러면은 그 3억 8천을 어떻게 마련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문다혜는 내가 살던 집 팔았어 했는데 집을 안 팔았잖아요. 이게 지금. 그거 또 정확히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친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제주도 별장 아닙니다. 공유 숙박업소입니다 하면서 굉장히 마치 호합한 생활을 안 하는 그치, 것이냐. 그치. 이쪽 사람들 논리는 항상 보면요. 본인들이 친일을 하거나 본인들이 호합판으로 살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절대 들키면 안 되는 거 들켰다는 듯이 어떻게든 그거를 그냥 가리고 거짓말하고 이상한 짓거리 많이 합니다. 아, 문재인 딸 저 뭐냐 일본 고쿠시kan대 나왔다는 보도했는데 확인을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한다는 것도 골 때리고요. 그쵸. 그다음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뭐 요즘 별장 가진 거 뭐 그렇게 뭐 그게 뭐 나빠? 근데 별장이라고 언론이 표현하니까 그러니까요. 또 일부 언론이 별장이라고 잘못된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뭐가 그래서 별장 가졌다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무슨 생계수단인 것처럼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생계수단이라 근데 오히려 그쪽이 지금 더 문제가 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게 그건 지금 오히려 더 불법이죠. 불법 논란. 그러니까 위선 진실을 가리고 위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들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그쵸. 저는 이게 제일 이 집단의 맞아요. 그 위선. 저는 위선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위선. 근데 위선은요, 결국은 더 큰 문제를 제발 등에 도끼를 찍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은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니, 문다혜가 자, 그래서 돈이 어디서 났냐? 자, 요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자, 최종적으로 지금 문다혜의 집한돈 기록은 어디까지 나오냐면 9억 1천만 원까지 나와요. 네. 아시죠? 네. 그 어디였죠? 거기가 그 양평동인가? 양평동에 왜 그 서울시에서 개발 인근 지역에 네. 이제 사가지고 1억 4천여만 원 시세 차익을 누렸다는 9억 1천만 원까지가 이제 문다혜 씨가 이른바 집테크. 아버지는 부동산과의 전쟁을 하는데 딸은 그동안에 보니까 계속 집을 상향으로 해서 테크를 잘 해왔던. 네네. 아버지는 반일인데 또 딸은 딸은 또 일본 이제, 구구대학이고. 구구죠. 네, 뭐 정말. 그런데요. 자, 그럼 요 부분은 그런데 9억 1천까지는 확인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9억 1천을 가지고 이분이 지금 이후에 보니까 주택이 두 군데가 지금 나온 거예요. 부암동 자택 네. 그리고 지금 저 제주도 네. 주택 별장 그리고 세 번째는 서대문에 있는 뭐 사무실인데 사무실에 임대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적어도 지금 부암동과 제주도 협재일에 집이 두 채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저 친문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요 제주도 부암동 자택이 아마 부각되지 않았던 시점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팔아서. 제주도 별장이 막 논란이 되니까 이거는 전혀 아무것도 아니고 문다혜 씨가 갖고 있던 문다혜 집 팔아갖고 그거 산 거다라고 했어. 그런 줄로 일단 믿어줬는데 바로 그 직후에 부암동에 자택이 있다고 또 나오잖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입을 싹 다묻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어. 어쨌든 우리 언론이나 국민 볼 때 자 그럼 집 팔았다는데 무슨 소리야? 그럼 부암동 말고 하나 더 있었다는 얘기네? 그럼 뭐야? 결국 계속 다주택자로 있었다는 얘기네. 네네네.
부동산과의 전쟁, 다주택자 악마 이거 했던 분들 아니 그런 분들 딸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데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자택이 원래 2개였는데 팔아서 결국 저 제주도하고 지금 부암동하고 있는 건지 동시에 아니면 누가 부암동하고 이거 네. 저 자택을 팔아가지고 부암동과 제주도를 동시에 산 건지. 근데 과연 9억 1천만 원 가지고 안될것 3억 같습니다. 8천만 원짜리 제주도 별장을 사면요. 나머지 얼마입니까? 한 5억 3천 남나요? 맞죠? 그 정도 되죠? 5억 3천여만 원인데 세금도 있어요. 뭐 그거 가지고 부암동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나머지 엑스트라 머니가 있는 거 아니냐? 어디서 그러니까요. 났냐? 이런 와중에 지금 뭐 출판사에서 2억 5천을 5천이 줬죠. 나오고 또 뭐 뭉칫돈으로 김정숙 여사가 5천만 원. 5천만 원을 주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시점을 보자면요. 5천만 원 특히 뭉칫돈 송금은 그거는 신문들이 이런 소리를 했잖아요. 아니 여사가 딸한테 송금 좀 하고 싶었는데 극우 단체들이 양산 집 앞에서 시위를 시위를 해서 해가지고 못 여사가 나갔다고. 무서워가지고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했다. 자 그럼 극우 단체들이 그렇게 극우 단체란 표현도 저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반문 단체들이죠. 반문 단체들이 시위를 많이 하던 시점이 바로 언제냐면 가장 많이 하고 사회 문제가 됐던 게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죠. 네. 양산에 내려가자마자 그쵸, 이제 그쵸. 사람들이 막 네. 갔죠. 그럼 그게 바로 언제입니까? 2022년 5월에 퇴임했으니까 뭐 6, 7월 맞습니다. 그 바로 7월 달에 문다혜 씨가 샀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그 구단 그 이른바 그 단체들이 극성을 부리는다고 하는 그때가 이때가 아니냐. 5천만 뭐 이런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극우 단체들이 시기가 딱 맞네요. 물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 뭐 그 이후에도 단체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러나 연결시켜 보자면은 그쵸. 하나의 어떤 가능성은 되는 거죠. 그때죠. 예, 그게 그때죠. 가능성에 시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암동 자택과 제주도 주택을 아까 애초에 갖고 있던 그 양평동 집을 판 돈만으로는 예.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엑스트라 머니가 필요하다. 네. 그 시점인데 어쨌든 지금 적어도 2억 5천 플러스 5천 3억 원의 하여간 이런 돈들이 출처가 수상한 돈들이 다혜 씨한테 흘러갔고 그러네요. 특히 5천만 원의 그거 경우는 두개 합하면 대충 나오는데요. 뭐 그런가요? 뭐 보니까는 뭐 그런데 알 수는 없습니다. 시점과 그런 건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거는 분명합니다. 다혜 씨가 무슨 돈이 있어갖고 부암동 자택을 유지하면서 네. 자택을 팔았다면서 네. 제주도를 했는지 제주도와 그다음에 지금 부암동에 집이 2채나 있는 것인지 네. 이거는 좀 알아봐야 된다. 그러네요. 전 그 자금의 출처가 너무 궁금하고 근데 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에 땅을 샀잖아요. 그렇죠. 그 내려갈 때 퇴임 주택을 한다. 근데 그렇죠. 11억을 지인한테 빌렸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지인이 누군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보니까 이분들은 지인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해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송기인 신부도 윤건영 의원이 문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라. 그게 지금 여기 죄송합니다. 또 쳤습니다. 이거 책상 치지 말라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다시 네. 안 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오랜 지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언론 지상을 통해서 그 집주인이 송기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요. 만천에 알려졌는데 그러니까요. 왜 굳이 오랜 지인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수상한 돈의 출처. 아니 무슨 개모임 마냥 그러니까, 지인들끼리 돈을 돌리는 그러니까 뭐가 있나 봐요. 지인이라는 말을 보통 보니까 돈의 출처가 수상하다는 거 나올 때마다 지인이야. 네? 지인 뭐 지인이 비자금인가요? 모르겠어. 뭐 유지인도 아니고 뭐 이거 정말 유지인 이름 아시는 분은 연식이 좀 계신 분입니다만. 그러니까 지인이 많이 나오냐. 그 지인들과 언급될 때마다 왜 이렇게 수상한 돈 논란이 나오냐 하는 것으로서 저는 오늘 송기인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은행을 통해서 정당하게 네. 이렇게 대출을 받고 거래를 하는데 이분들은 참 사실 지인을 통한 그리고 거래가 지인을 통한 것도 많고 아닌 말로 우리 뭐 이른바 극우 단체들에 둘러 막혀갖고 그 돈을 그쵸. 친구도 뭐 광의 지인이라고 하면 거기도 또 지인이 동원됐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지인의 경우는 좀 유달리 그 뒤에 김정숙이라고 이름을 쓰는 바람에 이제 그랬더니 역으로 만약에 비자금 돈 세탁이었으면 이름을 명기했겠냐라는데 저는 그거과 관계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누구라도 어느 아주머님이 5천만 원 그것도 완전히 아주 다 돈이잖아요. 현금이잖아. 그걸 보자기 싸가지고 입금하라 그러면 은행 직원이 이게 무슨 돈이며 그럼요. 이게 어떤 용도로 구했으며 뭐 이런 거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5천이 뭐예요? 1,000만 원만 넘어도 은행에서 요즘은 다 꼼꼼하게 용도 물어봐요. 이거 보이시피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셨는지 물어봐도 뭐 다 이게 네, 전세금인가 다 물어보잖아요. 네, 다 물어봐요. 그런데 그거를 더군다나 자금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툭툭 쳐가지고 디지털로 이체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 누가 세상에 5천만 원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수상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김영삼 대통령을 싫어하나? 금융실명제 때문에? 아, 저는 충분히 왜냐면 지금 보면은 이 송기인 신부도요. 그 친동아 인터뷰에서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내 통장이 38개에 달한다. 거기 제가 본인이 그렇게 그 아예 신동아 인터뷰 기자한테 네. 커밍아웃을 해요. 그 신동아 인터뷰 기자가 관보 보니까 밀양, 양산 그러니까 무슨 신부가 그렇게 재산이 많습니까 하니까 송기인 신부가 우리 역으로 치고 나와요. 그거밖에 안 나왔어? 예? 그 축소 신고 가능성 있다는 얘기예요. 내 재산 더 많아. 그거보다 많을 텐데 이래. 지인이 많으니까.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더 그다음에 얘기를 해요. 내가 말해 통장이 38개야. 근데 남 얘기하듯이 내가 38개나 통장이 나왔대. 예? 검찰에서 38개가 나왔는데 내가 보니까 전부 시민단체. 운동권이나 뭐 좋은 게 시민단체가 다 내 이름으로 만든 거래. 이 신부님은 그러니까 명의를 세탁소네. 송기인 세탁소? 코인 세탁소. 그래가지고요. 그 뭐죠? 본인이 진짜 내 통장은 150만 원 든 게 전부다. 그다음 차 한 대 있다. 이게 전부고 내 부동산 전부 교구 거. 내 통장 전부 시민단체 거.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신부깡이 맞는 게 이게 보통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통장이 38개인데 내 지인들 뭐 단체들 빌려줬어 이러면 저는 범죄의 온상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신부님이 그냥 나 다 빌려주고 뭐 시민단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왠지 뭔가 저 신부님은 명의도 막 빌려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 좌파들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그 일례로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나 지금 바로 PD님한테 보여드릴 건데 그 재산 내역에 진짜 통장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진짜 그것만 봐도 너무 웃겨요. 진짜 너무 웃기는데. 이건가요? 네, 거기 이제 그걸 보시면 되고요. 네. 우리 PD님 이걸 한번 띄워주세요. 근데 이 과거사 정리원장 하셨는데 송기인 신부님은 본인 과거사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의 재산 내역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남의 과거사 정리하셔야 된다. 국가 과거사는 나중에 좀 하시고 본인 과거사부터 좀 정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정말 제가 보면요, 이게 너무 웃겨. 근데 그 돈이 서너 번 온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다이가 돈을 보낼 때 3억 8천을 왜 서너 번 나눠서 보냈을까요? 그러니까 PD님 이거 좀 하나 좀 올려주세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갔나요, PD님? 네, 올렸어요. 떴어요. 그게 그렇죠. 오른쪽에 나오는데. 네네. 맞나? PD님 제가 막 보낸 거 지금 떴나요? 아직 안 왔어요? 잠깐만. 저거는 지금 나오는 거는 재산 내용 관보 나왔잖아요. 관보 아니에요? 예, 맞아요. 관보 거기 밑에 저거 관보가 아닌데? 잠깐만요. 이게 어쨌든 2007년에 재산 내역을 담은 정부 장하린 관보예요. PD시잖아요, 그렇죠? 장하린 PD? 네. 여기 이제 실명을 밝혀도 죄송합니다. 우린 실명제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유튜브 실명제. 우리는 유튜브 실명제. 그래서 하도 실명을 안 쓰는 애들 때문에. 지금 막 갔습니다. 네. 지금 봤습니다. 이거 지금 막 갔는데 띄워주세요. 네. 실명제가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참 좋은 일 한 것 같아요. 자, 저거 맨 밑에 거 띄워주세요. 맨 밑에 거 부각해 주세요. 네, 맨 밑에 가장 밑에 칸. 제주 북제중국 한림이 밑에. 아니 그거 말고 그 지금 밑에? 막 갔잖아, 그렇죠? 예, 그거 맨 밑에 거에 쭉 보세요. 그걸 맨 밑에 칸에 그거. 그 출계 말고 거기 위에 글자 잔뜩 있는 거, 거기 보시면요. 저기 통장이구나. 국민은행 246803 이제 뭐 어쩌고, 그 다음에 부산은행 어쩌고, 우리은행 거기다가 이게 뭐 남천 천신 협동조합, 신용협동 신협. 뭐 이런 거 막 벌써 통장이 5개죠. 그러네. 저 근데 용도를 보세요. 오른쪽으로 계속 가보세요. 맨 끝에 용도가 나옵니다. 그 맨 끝에 용도를 보세요. 용도. 저기 보세요. 저거 띄워보세요. 광복 사업단체라고 돼 있잖아요. 저게 저런 식으로 이제 광복이니 뭐니 하는 시민단체들. 저런 데다가 송기인 신부 명의로 이제 저런 통장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단체들이 또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봐.
2억 원 가량 뭐가 문제가 있어갖고 검찰에서 연락도 안. 보이스피싱 당했나? 뭐 아니 보이스피싱 아니겠죠. 막 그 안에서 막 뭔가 있는 거죠. 또 돈 싸움을 뭐 했나? 금전 무슨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횡령이라든가 뭐 어. 비자금이라든가. 근데 자기한테까지 수사는 안 들어와서 모르는데 네, 뭐 네. 2억 원인가 문제가 있다고 뭐 관계기관에서 얘기를 해줬다고. 근데 이 신부님과 문다혜 씨를 좀 잘 조사를 하면 되게 상당히 많은 게 밝혀질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선 적어도 이건 조사해야 된다고 봐. 1번. 도대체 그 송기인 신부한테 개인적으로 아니 사람 보통 후원할 때 말입니다. 신부나 목사님한테 후원할 때 그게 개인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보고 하는 교구 거잖아. 보고 하는 거죠. 주님 보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실 개인 용도로 쓰면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이제 이분은 어쨌든 후원 받아가지고 그냥 개인 완전히 100% 개인 별장을 주택을 산 거고 1번, 2번. 그다음에 이거를 또 어쨌든 간에 이제 늦게라도 다시 교구에 그러면 귀속을 시켜야 되는데 그쵸. 교구 대신 민간인 그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딸한테 팔았다. 그리고 나머지도 본인이 지금 갖고 일부 네, 살해했다지만 본인이 갖고 있다. 이것도 이거는 교구가 유감스럽다까지 했어요. 요거 문제. 세 번째. 왜 그거를 공시지가로 팔았냐?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전 없고 이해가 안 돼요. 송기인 신부 본인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왜? 보고만 날 도와준 분들한테 살해를 하려면 가급적 많은 돈을 받아서 많이 그거를 그쵸. 살해해야지. 이렇게 헐값에 팔아가지고 조금밖에 없는 돈으로 조금밖에 살해 안 하면 그게 뭐야? 이 세 가지는 저는 분명히 이건 좀 더 추가적인 우리 취재나 또 송기인 신부 답변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네. 좀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특검 필요하다고 네. 저는 봐요. 이런 저 통장 압수수색 해갖고 지인들한테 어떻게 갚았는지도 다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거예요. 쟤는 맞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네. 이름이 몇 번, 100몇 번 나오네 만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송기인 씨분 아니 저는 통장이 그러니까 더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 김건희 여사 뭐 명품백이라든가 도이치라든가 다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와 그쵸. 이런 걸로 해서 다 투명하게 소명돼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잘못된 게 있다면 당연히 법의 어떤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똑같은 논리로 그쵸.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악을 쓰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그 똑같은 잣대하고 그 잣대하고는 전혀 180도 다르게 가족을 건드리다니 먼지를 떨다니 하다못해 이제는 청와대에서 딸과 아버지가 같이 산 것까지 문제 삼는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딸이 있는데 다 성인이 돼가지고 그쵸. 결혼해서 밖에 살다가 아버지 대통령 되니까 들어와서 여기 살았으면 어때? 특검 100% 하자고 할 겁니다. 100%입니다. 자, 그다음 김건희 여사가 아까 말한 대로 뭉칫돈 딸이 있어갖고 그거 청와대 경호원 시켜가지고 보냈으면 지금 어떨까요? 특검 넘어 탄핵하자고 할 걸요? 그럼요. 100%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디다 대고 지금 그렇게 이중잣대야. 저는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